안녕하세요. 우리 성계능교회 재활 식구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가 너무 이 코비드 19 때문에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해서 운동을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아무래도 모여서 운동할 때랑 또 개인적으로 또 하다 보면 또 게을러질 수 있고 또 잘못된 자세나 이런 것들로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굉장히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특별한 설명 없이 여러분이 개인에 맞는 그 재활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드렸잖아요. 근데 동영상 제작을 할 때는 제가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론적인 것과 같이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 우리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는 주로 이제, 초기 환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회복이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마다 치료 효과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번 치료를 아마 한 3개월 정도 제가 일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병일부터 이제 재활 치료를 시작해서 한 3개월 안에 우리가 이제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회복률을 보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퇴원 후에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들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는 아예 기초부터 우리 같이 치료하시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베이직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베이직이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신체도 바디도 베이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노멀 무브란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이스가 무너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프로블럼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우리 이제 뇌손상 환자분들은 이 편측 한쪽으로 마비가 와버리기 때문에 밸런스가 완전히 브로큰이 돼요.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반쪽을 다시 이 노멀 사이드에 맞게끔 이 그러니까 베이스를 머슬 톤이라던가 포스처라든가 이런 거를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베이직을 잘 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중력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마비가 오면 이제 머슬 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이 어브노멀한 머슬 톤을 다시 이제 노멀한 톤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이 안티그래비티 머슬, 즉 항중력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로 그러니까 이 항중력근들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보통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upright posture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근데 이 항중력근들이 주로 어디에 분포돼 있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포스처를 잡아주는 머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프록시말 그러니까 이 몸 우리가 말하는 이 바디 이 프록시말 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이라고 그러죠.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포스처를 잡아주는 근육 그룹이에요. 머슬 그룹들. 보시면 다 우리 몸 안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어브노멀한 그 게이트 패턴이라던가 포스처를 가지신 분들에게 다시 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하는 것이 이 포스처를 잡아주는 머슬들의 얼라이먼트를 다시 다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 동작이라던가 발 동작이라던가 어떤 노멀 게이트 무브먼트라던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포스처 머슬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거의 뭐 이제 어브노멀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동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거의 2년 동안, 그죠?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 무너졌던 이 포스처를 잡는 근육들을 제가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지루하리다만큼 똑같은 운동을 계속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왜 맨날 이것만 시키나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포스처가 딱 잡히고 나서부터 이제 무브먼트 운동으로 딱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팔이 올라가지? 팔이 펴지네? 손가락이 무브먼트가 나타나네? 라는 거를 우리가 몇 년의 기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만큼 이 포스처를 잡아주는 이 머슬들을 우리가 이 노멀한 건강한 쪽에 맞게끔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그 무브먼트 엑서사이즈 들어가기 전에 선행 조건이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우리가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무브먼트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머슬의, 그러니까 이 근육, 이 조인트 있죠? 근육과 이 머슬과 이 조인트의 normal range of motion, 그러니까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쭉 뻗었을 때, extension, 플렉션 했을 때 여기까지가 정상 움직임 범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상 움직임 범위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H군 같은 경우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팔이,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이 플렉서 톤도 강하고, 그러니까 거의 팔이 가슴, 체스트에 올라와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플렉서 톤이 강해서 머슬 쇼트닝이 다 왔잖아요. 이 팩 머슬로부터 해갖고 이쪽으로 이 플렉서 머슬로 해서, 그리고 이제 스캐플라도 이 어브노멀한 이 무브 패턴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위닝 스캐플라라고 그러죠. 스캐플라도 이 견갑골도 이게 뒤쪽으로 확 올라와 있고, 완전히 이 얼라이먼트가 완전히 다 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멀 무브먼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포스처 머슬들을 깨우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그 뇌손상 환자분들이 팔이 숄트닝이 많이 오죠. 요런 그죠? 요런 디포미티가 많이 오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일단은 노멀 포스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숄트닝 된 머슬들을 다 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치료가 병행이 되는 거죠. 머슬을 이 타이트해지고 숄트닝 된 머슬, 어떤 스트럭처, 어브노멀한 스트럭처를 풀어주는 치료와, 그 다음에 이 포스처를 잡아주는 이 포스처를 잡아주는 근육들을 스티뮬레이션 하는 치료를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 우리 H군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프록시말 조인트, 그러니까 몸 안쪽에 있는 그 조인트들의 그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안정성이라 해야 되나? 그게 먼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이 프록시말,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쪽의 관절들, 그죠? 이 숄더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여기 힙 쪽 다리와 힙을 연결해주는 고관절 파트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펠빅, 그러니까 우리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쪽, 힙 쪽 조인트 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프록시말 파트, 즉 이 조인트, 요 조인트들을 감싸고 있는 머슬 그룹들 있죠. 이 포스처, 이 프록시말 머슬들, 이 머슬들의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스티뮬레이션 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테빌리티가 없으면 이 디스탈 파트, 핸즈라던가 이런 엘보에 이런 그 몸에서 멀리 있는 조인트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프록시말 쪽에 스테빌리티가 없으면. 그래서 두 번째로는 프록시말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인 이 디스탈 무브먼트의 그죠? 그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카톡하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엘림. 우리 엘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편말빗이잖아요. 2번인가 3번 그쪽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프록시말 파트가 좋지 않으니까 손의 펑션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못 하시는 경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포커스를 둔 것이 이 암쪽 프록시말 쪽의 스테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2년이 좀 더 됐나요? 2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떻죠? 굉장히 레프트 암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지금은 이 엘보 익스텐션 플렉션이라던가 어떤 리치 무브먼트를 지나서 핑거, 그 아주 섬세한 인트린직 머슬들, 손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머슬들의 섬세한 무브먼트 우리가 그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미세스 린님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치료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운동의 그럼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관점이잖아요. 왜냐면 환자분들마다 다 너무너무 틀리니까. 근데 우리가 베이직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상태부터 많이 상태가 이제 어떤 펑션 기능이 좋으신 분의 상태까지 이제 설명을 하자면 먼저는 운동의 강도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 중력을 이기는 운동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저항, 뭐 웨이트를 단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내 힘보다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레지스턴스, 즉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뇌손상 환자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스파스티스틱, 강직이잖아요. 강직. 강직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계속 다뤄볼 거고요. 또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프록시말 머슬들을 이렇게 깨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론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왔던 운동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부터 제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각 개인의 운동들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도 매일매일 인지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자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집에서 승리하는 재활 되도록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